네, 현재 시각 9시 1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상황에서는 현재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보합권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어떻게 대처해 보면 좋을지 오늘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 코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약간 시장은 지금 살짝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은 좋다. 그리고 또 유럽 시장도 좋지가 않았죠. 회담 결렬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국내 시장은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형주만 지금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밤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차트 좀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제 전년 대비해서 7.9%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1982년 1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으로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한 7.8%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더 1982년 2월 이후에 최대폭이었던 전월 7.5%보다도 오름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면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다음 식품을 제외한 그런 CPI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6.4%를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냈어요. 이게 올라간 이유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왔다. 그래서 미국 자국 내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온 게 푸틴 대통령으로 어떻게 보면 타겟을 맞춰서 이야기 좀 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미국보다는 러시아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버리면서 글로벌 시장 쪽에서 푸틴의 타켓으로 잡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권도 발표가 했죠. 22만 7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 계절 조정 기준으로 해서 전주 대비해서 11,000건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21만 6천 건이는데, 그것보다 부진한 수치지만은 그래도 20만 건을 내일을 좀 유지 좀 하고 있다. 고용이 미국 내에서도 조금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용이 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느 정도 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 이제 거주하신 분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교육 쪽이랑 이런 쪽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그쪽으로 좀 고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좋은 쪽으로 가면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러시아의 중앙은행 서비스를 접근하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BIS죠. 우리 같은 경우도 연말 되면은 BIS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작업을 많이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말 정도 갔을 경우는 대출 이런 것들을 좀 접근을 막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러시아를 서비스를 중단을 한다. 전 세계 이제 국내 총생산의 GDP죠. 95%를 차지하는 63개의 그 중앙은행이 가입된 기관인데, 이들 은행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통화 정책에 논의를 하면서 중단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스위프트 했죠. 이거 이어서 BIS 쪽에서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러시아는 금융 제재가 압박을 받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금융 제재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는 러시아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값이 한 300%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일주일간 러시아 내 신차 가격이 한 17% 정도 올랐다. TV 수상기 가격 같은 경우는 15%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의약품이라든가 채소 가격 같은 경우도 5에서 7% 정도 오르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에서 다음 주 16일 정도에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미리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정말로 디폴트까지도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러시아에서의 철수 월가 최초로 이루어지는데요. 인허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러시아에서 골드만삭스니 얼마나 이제 고용을 하고 또 얼마나 더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골드만삭스 러시아 시장에서의 시총 공역이 한 6억 5천만 달러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발표를 좀 했고요. 또 CNBC 쪽에서는 러시아 시장 익스포저가 한 9억 4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전체 자산의 0.1%에서 크게 미치진 못할 것 같다라냐 발표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러시아의 재정적 타격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협상이 결렬했습니다. 어제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만남, 회담이 있다. 전쟁 이후에는 처음이다라고 장관회담을 말씀드렸는데 이 터키에서 만났는데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했어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시작은 있지만은 끝나는 것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면 러시아 군인들의 철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러지 못하겠다. 러시아 쪽에서는 은혜에 중립화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버리면요.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버립니다.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계속해서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4차 협상에 대한 개최하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도 우리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시장을 좀 돌아와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나옵니다. 좋지 않은 수급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대형주라든가 이런 정도 좀 자금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한 1,987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 근데 이게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2천억 정도의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대형주 쪽에다가 한 49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 수급이 나가고 있는데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로 나오냐? 전부 다 대형주 쪽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대형주 쪽 시가총액 높은 쪽으로서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스피 지금 보면은 하락은 좀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대형주가 0.63%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근데 보시면 중형주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좋습니다. 0.58% 정도 상승하고 있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0.86%. 그래서 대형주가 가려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정도는 쉬어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대형주의 그 흐름은 약간의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기가 힘들다.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게 답변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좀 하실 거면은 중소형주 쪽에다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짧게 숏트레이닝 쪽으로 해서 숏으로서의 수급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3%, 55%까지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개인하고 기관,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지금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62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만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중소형 쪽은 중형주 같은 경우는 24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도 80억을 매수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중소형주 쪽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차트 보면은 코스닥 대형주가 0.27%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주가 0.43%, 그다음에 소형주가 0.95% 상승하면서 뭐 코스피 쪽이든 코스닥이든 이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올라가는 그 테마들을 좀 보면은 4대강 보건 관련해가지고 뭐 이화공연이 상한가 들어가고 뭐 우원개발이라든가 자연과 환경, 뭐 특수건설, 뭐 삼호개발 등 이런 4대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4대강에 대한 회복, 복원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뭐 건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신한종합개발이라든가 남아토건 그리고 까무-ENC도 난강토건 등 일성건설 전체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더 좋은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고 뭐 림모델링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 정책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기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당이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약집을 판매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3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공약집을 교보문고, 그다음에 영풍문고, 그리고 국회 소통 거기 위원 쪽에서의 세 군데에서 판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사를 통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시지만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공약집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9,900원입니다. 10,000원이 안 되니까 그걸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고 하면은 정책주들을 한눈에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증시부터 모두 자세히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글로벌 시장이 빠진 것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오늘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지금 조금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양 시장 모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시장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테마가 지금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한 부분 한 마디만 더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연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올라오는 그런 시장의 흐름에서 개인들의 그 수급을 보면은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올라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 올라온다고 해서 정리를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해서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나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매수 타임 지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안 좋은 기사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란 말씀 드립니다. 왜?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해서 선행해서 빠졌고 금리 인상도 미리 선행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타격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 타격을 받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종목은 섹터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면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좀 들어오면서 이 방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뀔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다 보니까는 24시간 영업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 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철폐 이야기를 했고, 그럼 철폐를 하고 나서의 그런 보완도 있어야겠죠. 일단은 보안 쪽에서는 보시면은 실내 환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게 맞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코리아나를 좀 화장품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부분은 해외 입국자를 격리 해제를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여행주들도 봐야겠죠. 격리 해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주들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관련 뭐 섹터에 이어서 관심 종목도 특징주도 한번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주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우호적일 때 2015년도에 상당히 주가들이 아모레 퍼시픽을 통해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한국 화장품도 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한국 콘마드도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코리아나를 조금 보시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좀 판매를 좀 하면서 뭐 피부 관리샵까지 영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브랜드로는 뭐 라비다, 뭐 자인, 뭐 로또, 그다음에 세니테 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코리아나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조금 죽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조금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5월 달에 좀 올라갔다가요,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화장품주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게, 여행주라든가 그다음에 항공주라든가 그다음에 패션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이미 재작년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올라와서 고점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시세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보시면은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가 작년에 뭐 재작년 후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좀 간다고 하면은 화장품 종목이 조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면서 코리아나 종목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관심 가져볼 섹터로는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뭐 여행이나 항공, 패션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이 해당 테마들은 지금 작년에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주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으로는 종목 코드 027050 코리아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코리아나 현재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4,000원 선을 5거래일 만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격 전략 코리아나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좋으면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 이제 120선 좀 보이실 거예요. 120선 이제 돌파를 한다 하면은 좀 안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 올라가기 전에 어제 정가였죠. 3,970원 정도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4,5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동에 흐름으로 잡았을 때는 그 정도 가격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 가격까지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볼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장착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잠깐 열렸다가 또 닫히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5,980원이었죠. 이걸 도파하면서 6,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또 6,000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숏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목표를 한 4,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6,000원 이상, 뭐 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가
바닥을 좀 추세 바닥을 찍고 추세가 시작이 되는 이게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손절은 3,82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코리아나에 대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수는 전일장 종가인 3,970원 선 부근에서 그리고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는 4,500원 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고점이 5,320원 선도 넘어서서 지금 6,000, 7,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재 지금 추세 전환 구간에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손절가는 3,820원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그런데 화장품주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뭐 그중에서도 굳이 코리아나가 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갖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의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크했을 때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뭐 시작 그 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증권사 쪽에서 거의 쉬지 않고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쪽이 이렇게 증권사 쪽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매도하는 부분의 야금은 거의 없습니다. 100이라고 치면은 증권사 쪽에서 매도하는 게 한 1, 2%, 많으면은 한 3%밖에 안 될 정도로 이 증권사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또 최근에는 기타 법인 쪽에서도 쉬지 않고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급이 지금 일단은 받쳐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왔을 때 올라가는 거. 이게 재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게 들어오니까는 세계 시장이 어때요?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개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작년에 2020년도였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이너스 8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억이 나왔는데 2021년도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36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7억으로 해서 적자를 바로 흑자로 돌려세우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리아나에 대해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작년 연말부터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재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코리아나 가격 전략 세워드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현재 지금 다른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리오프닝주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살펴봤는데 엔터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뭐 BTS 이런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되면서 이제 정말로 오프라인 공연할 수 있을까? 어떤 대형 콘서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도 뭐 이미 많이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새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지금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오픈을 하려다가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잠그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저도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게 시작이 있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마무리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효과가 없더라도 시간을 조금 두고 본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터주 나쁘지는 않다. 단지 이제 빠르냐 늦느냐 이거죠. 빨리 나와주면 좋죠. 하지만은 들어갔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좀 지연이 된다고 해서 답답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조금 시간을 좀 두고 간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보시면은 한양연이 조금씩 해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들을 어때요? 방영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엔터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공연을 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가수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엔터주들이 조금 빛을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제작하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가수분들은 지금 즉시 공연을 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겠죠.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금 촬영을 좀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시작하려다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는 하나를 하는 데서 제작하는 데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수들이 활동하는 그런 회사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JYP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보다는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좀 나왔을 때를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살짝 올라오려고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보시면은 지난해 이렇게 이제 2020년도 상장하게 좀 올라와서 여기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추세가 좀 꺾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등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세가 한번 꺾이고 나면은 이 추세를 잡으려고 돌아세우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이후에 어떤 또 그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룹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이상의 매출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룹이 그런 그룹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인력의 이제 부분, 인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판단하기 어렵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브 같은 경우는 반등 나왔다가 시장이 좋더라도 조금 밑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주들을 좀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꺾여 있는 애들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을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엔터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차트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뭐 이번 주 내내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멘탈 잘 잡으시고 저가 매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 시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또 미국 선물 시장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잡아보자,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목 투자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저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번 주 내내 정말 저희들의 멘탈 꽉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